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시스템 관리는 사실 뭔가 어렵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뭔가 이제 설정, 처음에만 이제 설정 잘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크게, 네, 크게 사용 잘 안 할 것 같은데, 관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제일 위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관리는 이제 기본 정보, 그리고 사용자 정보, 그리고 어떤 관리,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고요. 네, 제일 위에 기본 사업자 정보 등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사업자 정보 등록 메뉴입니다. 사업자 정보 등록 뭔가 입력할 게 많지만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보시면 여기부터 이 주소 영역까지. 이 영역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주소이고요. 네, 요 내용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거나 거래명세서 발행하실 때 내, 내 사업장 정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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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똑같이 반영이 될 테니까요. 정확한 정보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시작일. 사업 시작일,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 연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사업 시작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네, 시스템 시작일은 어떤 의미냐면 네, 우리가 캐시맥을 우리가 이 시스템을 네, 언제부터 사용하겠다. 네, 이렇게 입력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시스템을 12월 달에 이제 회원가입을 했는데 네, 그러면 뭐 그때부터 시작을 할 거냐. 그 네, 이 시스템으로 관리를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냐, 아니면 그해 1월이냐, 아니면 뭐 7월부터냐, 이렇게 언제 시작할지를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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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시스템 시작일을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시스템 시작일 설정하고 나서 그 이전의 데이터들은 네, 네, 저희가 계좌나 카드 가져오게 할 때 가져오지가 않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거래처 잔액 계산하거나 이럴 때 계산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네, 요 시스템 시작일은 잘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세 구분은 이제 운영하시는 사업체에 따라서 과세인지 연세인지 관세인지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단가 설정. 단가는 이제 이 시스템에서 단가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네, 네, 거래명세서 같은 거 이제 입력하면서 네, 단가를 공급가액 더하기 세액 한 값을 단가로 할 거냐. 아니면 공급가액이랑 단가랑 똑같은 금액으로 쓰고 세액을 거기에 추가시킬 거냐. 네, 네, 여기서 네, 이제 그 설정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네, 자본금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휴가 일정 공유입니다. 휴가 일정 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유가 있고 공유하지 않음이 있는데요. 네, 공유하지 않음 체크해 주시면 이제 로그인 하셨을 때 이 달력 화면에서 네, 네, 직원들의 휴가가 공유가 안 돼요. 네, 네, 근데 공유해 주시면 네. 만약에 연차다 그럼 여기 이렇게 연차 이렇게 나타나요. 그쵸. 한 22년 2월 정도쯤에 연차 사용량이 있을 거예요. 연차를 굉장히 안 쓰는 회사인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이구. 아, 이러면, 여기 네, 있네요. 네, 네, 이렇게 지금은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 사용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공유하지 않음이라고 해놓으시면 공유 안 되는 걸로 설정하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명세서는 인쇄 시에 A형, B형, C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기 눌러보시면 A형은 A4 크게 한 장으로 거래명세서가 나오는 거고요. 네, B형은 A4 두 장 나오는데 공급자용, 공급받는 자용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C형은 A4 한 장에 공급자용, 공급받는 자용이 이제 같이. 반절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실 양식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또 거래명세서 이제 인쇄하거나 하실 때 저희 뭐 거래명세서 양식지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냥 프린터에 인쇄하시면 이렇게 양식으로 인쇄가 되는 방식입니다. 네. 네. 그리고 거래처 관리 공유가 있고 직원 지정이 있는데요. 네, 네, 공유는 어떤 거냐면 공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 거래처 원장을 보신다든지 네, 뭐 담당자별 메인 매출을 보신다든지 네, 네. 이런 부분에서 공유를 해놓으시면 해당 메뉴에 권한이 있는 분들은 네, 모든 거래처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모든 네, 거래처의 미수금, 미주금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거고 네. 직원 지정을 해놓으시면 이 거래처 담당자. 네, 메뉴에 권한이 있더라도 네, 네. 거래처 담당자가 보여요.
그러면 영업 담당자분들께서 거래처 원장에서 내가 지금 내 거래처에 네. 얼마가 지금 미수금이 있다, 미지급금이 있다, 이렇게 담당자별로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공유하지 않은 이렇게 설정을 해도 네. 최고 권한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죠? 최고 권한자분은 다 볼 수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국내 소수점 표기입니다. 이제 국내 거래에 대해서, 이 메인 매출 거래에 대해서 소수점 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수량에 대한 소수점을 한 자리까지 할 거냐, 두 자리 할 거냐, 세 자리까지 할 거냐, 요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세 자리까지 한다고 하면은 뭐 1.135 이렇게까지 나타나겠죠. 수량이. 네. 네, 같은 의미에서 수량 단가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소수점 사용 안 하실 텐데 네. 상품이 그런 단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액체를 판매한다든지, 네. 액체를 판매한다든지 그러면 소수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해외 소수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외 소수점은 대신에 메인 매출 메뉴가 아니라 수입 수출 메뉴에서 사용하는 소수점 표기 방식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회사 로고입니다. 회사 로고 적정 사이즈는 210 곱하기 40 픽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로드 가능한 파일은 JPG, PNG, BM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로고를 입력하게 되면 어디가 바뀌느냐? 이 좌측 상단 로고 부분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요 이제 로고가 바뀌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른 걸로 로그인해가지고 좋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이즈 규격에 맞는 걸로 올려야겠네요. 네, 맞는 걸로 올려주셔야지 이제 꽉 차고 이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려우시면은 저희 캐시맵에 전화하시면은 네. 해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로고를 올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로고가 바뀐 거죠. 네, 이렇게 로고가 바뀐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화면이 바뀐 기념에 그냥 여기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인감 이미지도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감 이미지 등록해 놓으면 증명서를 발행한다든지 네. 거래명세서 발행하는 등이 회사에서 나가는 그런 문서들에 도장 찍혀서 나가야 되는 문서들에 요 이미지가 찍혀서 나가요. 그래서 편리하죠. 네. 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증명서 발행 이런 메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도장 일일이 안 찾고 여기서 입력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우리 회사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회사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는 캐시맵.kr 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우리 회사만의 로그인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음, 보시면 여기 일단 요 URL 바꿀 수가 있고요. 네네. 요 로고, 네네. 요 로고가 지금 우리가 등록한 요 로고로 바뀔 거고요. 네네. 만약에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놓으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 되고요. 이렇게 생긴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비즈글로벌.캐시맵.k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비즈글로벌.캐시맵.kr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르네요. 비즈글로벌은 통합경영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면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로그인 하면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것처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배경화면은 자세히 버튼 누르시면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C타입이 역시 바다를 좋아하시는군요. 마음에 드네요. 그럼 답답하신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사업자 정보 등록이 완료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 권한 변경 메뉴입니다. 최고 권한 변경 메뉴가 뭐냐면 이제 가입할 때부터 이건 안내를 드려야 돼요. 네네.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회원가입하셨던 분을 네. 저희가 개설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네. 이 시스템을 개설했다. 그럼 그분이 사용가입을 처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 권한을 갖고 계세요. 일단. 네네. 근데 그 최고 권한자는 그 개설하신 분은 대표님이 아니실 수가 있어요. 그쵸. 대표님이 아니시고 일로 와봐. 이거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최고 권한자를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최고 권한자는 저희는 보통 대표님이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총괄하시는 뭐 이사님이시거나 네네. 네, 그런 분들께서 이제 최고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최고 권한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모든 거래처 내역 다 알 수 있고요. 네. 모든 전자결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발행된 거래 명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삭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삭제가 정말 네. 크네요. 그래서 이 최고 권한자분은 정말 권한이 있으신 분께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최고 권한자 변경하면은 지금 현재 최고 권한자가 홍 대표다. 네. 대상자 찾기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직원분들이 나타나시고요. 네네. 여기서 박상무한테 줘야겠다. 변경 버튼 누르시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최고 권한자가. 네. 이렇게 최고 관리자로 변경을 하시려면 캐시맵에 직원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네.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사용자 권한 메뉴입니다. 사용자 권한 메뉴에서는요. 아이디가 있는 직원들에게 메뉴별로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메뉴별로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어서 요 상단에 보시면 직원명에서 이렇게 네모 박스가 이렇게 있죠. 네. 이분들이 지금 아이디가 있는 직원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권한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이 작업은 아이디를 부여하자마자 바로 와서 권한을 설정해 줘야겠네요. 그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네. 지금 아마 딱 아이디를 부여하기만 하면 요 포탈에서 몇 가지만 이제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네. 이제 상세한 정보들은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는데, 보시면 여기 좌측에서 메뉴 그룹이 나타나고요. 네. 이 우측에서 상세 메뉴들이 메뉴별로 다 나타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 화사원이 인사근태 급여 담당자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떤 메뉴를 권한을 줄지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은 오래 걸리죠. 답답하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그냥 전체를 선택하시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이건 안 되겠네. 이렇게 빼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빼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아, 이렇게 Y로 지금, 표시가 되네요. 네, 이렇게 여기 이 메뉴에 권한이 있다 이렇게 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 사용자 권한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네. 뭐 이 담당자는 이렇게 권한을 사용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아.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런 가이드를 따로 네네. 저희가 드려야 될 거예요. 네네. 이렇게 회계 담당자분들은 이렇게 권한 쓰세요. 이렇게 해서 음, 만들어서 또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용자 권한은 이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직원 아이디 부여 메뉴입니다. 직원 아이디 부여 메뉴에서 아이디 없는 직원 목록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아이디 없는 직원 목록이 뭐냐면 인사급여 메뉴 직원 정보에서 직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직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아이디 부여를 안 하시면 여기 이렇게 내역이 나타나시고요. 여기서 추개발 담당자님 아이디를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네. 상단을 선택하시고요. 네. 하단에서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중복 체크 해주시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 다행입니다. 사용 가능한 아이디. 네. 이렇게 하시고 저장 누르시면은 아이디가 부여가 되고요. 네. 추개발님은 이 아이디로 로그인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비밀번호를 따로 입력하는 게 없죠. 네. 저희는 아이디는 6자 이상 20자 이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는 최초에 1, 2, 3, 4, 5, 6으로 그냥 세팅이 돼요. 그래서 저 아이디 1, 3, 4, 5, 6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 부여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 그 인사급여에서 직원을 등록하자마자 바로 아이디를 부여하는데 까먹을 일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네. 세팅하실 때 아이디도 부여하시고 사용자 권한까지 쭉 네. 세팅을 해놓으시는 게 헷갈리지 않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사용 통제 메뉴입니다. 요 메뉴에서는요, 아이디가 있는 직원들이 전부 나타나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분이 퇴사를 했다. 네. 그러면 사용 여부를 N 이렇게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네. N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제 이 아이디는 로그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하시거나 더 이상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을 안 하는 분이다. 네. 네. 그럴 때 사용 여부를 N으로 바꿔주시면 네.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신청 관리 메뉴인데요. 네. 아마 모두가 한 번씩은 보셨을 메뉴 같은데. 네. 그렇죠. 이 서비스 신청 관리 메뉴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어떤 요금제를 쓰고 있다. 요거를 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체크가 되어 지금은 이렇게 프리미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입비와 월 이용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스탠다드 라이트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네. 네. 그리고 부가 서비스도 뭐 저희 부가 서비스가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스크래핑, 생산 관리, 온라인 메인 매출 관리, 수입 수출 관리, 계약 관리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네, 이렇게 만약에 사용을 누르게 되면 이 좌측에서 메뉴가 추가가 돼요. 오. 그럼 지금 저희 생산 관리는 이미 사용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이는 걸까요? 그렇죠. 이거를 체크를 안 해주시면 네.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 부가 서비스들은 업종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화면에서 안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납부 내역이 있으시다면 납부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납부를 언제 할 경우가 생기냐면 만약에 처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네. 뭐 라이트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네. 라이트로 시작을 하시면 가입비가 5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쓰다 보니까 나 스탠다드나 프리미엄 써야겠는데 그래서 네. 이제 변경을 하시면 요 가입비에 대한 차액만큼 요금이 발생을 하셔서 그 부분을 가입비만 납부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요 서비스 해지 버튼이 있습니다. 요 서비스 해지 버튼을 통해서 회원 탈퇴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네. 요 회원 탈퇴를 하시려면 최고 권한자 네. 께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도, 왜냐면 이 회사 내부의 정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삭제시켜드리는 게 어렵고요. 저희가 통화를 직접 하고 네네. 이렇게 해서 서비스 해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 충전 메뉴입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포인트 사용 많이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겠죠. 알고 계셨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SMS 팩스 발송 기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자사용면에서 발행할 때도 이렇게 포인트가 차감이 되거든요. 저희가 회원가입 네네. 처음 하시면 5,000포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네. 5,000포인트 무료로 드리고 5,000포인트 내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만약에 더 사용을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요 포인트를 충전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요 문자, 장문 문자, 팩스, 생명선 발행 이렇게만 있는 것 같지만 네. 저희가 거래 명세서 발행할 때라든지 네네. 등등등의 상황에서 문자 보내면 좋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같이 버튼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거래명세 발행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문자로 이렇게 뚝 보내주는 거죠. 네네. 네, 그런 연계 기능들이 많아서 사용하시기 편하실 텐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차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충전 금액은 하단에서 선택하시고 혹은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10,000원 단위로 네, 충전하실 수 있네요. 네, 입력하실 수 있으시고 결제 방법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중에 선택하셔서 결제 진행해 주시면 결제 완료되면 포인트가 충전이 완료됩니다. 네. 네, 인사이트 서비스 안내 메뉴입니다. 인사이트 어떠신가요? 생소한데요. 생소하신가요? 네. 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을 축이고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가지고요.
거죠. 네. 캐시맵이 기능도 많고, 네. 어떤 시스템이든 마찬가지로 처음에 세팅하는 부분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많고 사실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도 이 시스템 담당자가 있어야지 뭐 물어보기도 하고, 잘 데이터도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음.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시스템 가이드도 그렇고 지출 결의, 수입 결의, 뭐 이런 통장 정리, 급여 관리 이런 업무들을 저희가 대신 해드린다. 아, 저희가 아웃소싱을 해드린다. 네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업무 방식은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회사에서 업무를 네. 하시고 네네. 저희는 이쪽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반 근무를 하면서 같이 뭐 메신저는 메신저, 전화면 전화 그때 같이 하기 때문에 네네. 답답함 없으실 거고요. 네. 네. 대신에 이제 저렴한 금액으로 시스템 도입도 잘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도입하시고 그만하셔도 되고, 도입 잘 하시고 그만하셔도 되고, 네. 계속 사용하신다면은 어떤 이런, 경영 관리 업무 쪽에서 저희 도움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쪽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무연계 텍스링크 메뉴인데요. 네네. 네. 이거 딱 읽어보자면 세무사에게 원천 자료를 모으고 전달하고 번거로우셨죠? 텍스링크를 활용하세요. 세무사와 좀 더 편한 협업을 원하신다면 세무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이런 기능이고요. 네네. 어떤 개념이냐면 이 시스템에 이제 급여 데이터도 있고 회계 네. 데이터도 있고 뭐 상품 데이터도 있고 거래처 데이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세무대리인 이제 같이 일하신다면 영수증 어디 있어요? 이 자료 주세요. 이 자료 주세요. 이렇게 네. 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척 번거로운 일이니 네네. 저희 여기서 이제 세무대리인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연결을 하게 되면 네네. 세무대리인분께서 필요한 자료만 쏙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영수증 주세요.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세무대리인께서.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드리지 않아도 세무사님이 이제 가져가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무대리인께서도 좋고 회사에서도 좋고 그쵸. 서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방법은 만약에 지금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네네. 세무대리인께서 저희가 텍스맵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따로. 그러니까 캐시맵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텍스맵이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해주시고 이 캐시맵이랑 세무대리인 코드로 연계를 해주시면 네. 이제 세무사께서 이 캐시맵에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음. 모든 걸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그 세무 신고 때 필요한 필요한 내용. 것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요 세무사 추천 신청하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분 이거 사용 정말 잘하세요. 네. 이렇게 정말 잘 쓰는 최적화된 네. 분이에요. 전문가. 이런 전문가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세무사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인증서 관리예요. 이거 예전에 회계관리 통합 가져오기 메뉴 네네. 기억납니다. 촬영하면서 이 인증서 관리 어떻게 하냐고 그때 물어보셨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여기는 화면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등록된 인증서는 가져오는 인증서예요. 네네. 그래서 은행, 카드사, 홈택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는 인증서를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세금계산서 인증서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용 인증서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만약에 범용 인증서 쓰신다면은 범용이실 거고 네.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용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으셨다면 그 인증서가 따로 있으실 거거든요. 이거는 로그인하는 인증서랑 달라요, 아예. 아. 종류가 다른 인증서여서 네네. 그 인증서는 여기 세금계산서 인증서 등록 관리에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정상적으로 발행이 진행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추가로 저 좀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다른 서비스 거를 API 받아서 쓰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 시스템 사업자 인증을 받았어요. 네. 모르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저 그래서 맨날 뛰어다녔잖아요. 아, 그럼 이제 팟빌이 아니라. 그쵸,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간편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요. 네. 현재는 여기서 이제 인증서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또 엄청 편리한 기능을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MS 팩스 신청 관리인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SMS 팩스 말씀드릴 때, 요 SMS 팩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기서 발송할 때는, 어, 예를 들면, 홍길동 상사다. 네. 홍길동 상사의 번호를 여기서 등록을 해야지 네. 문자를 발송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뭐 거래명세서 발행하면서 문자 보내기 이렇게 보내는 거는 네네. 그냥 저희 시스템에 있는 번호로 네. 발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의 번호가 아니고 네. 그냥 우리의 번호로 문자가 나가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스팸 문자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 지금 네네. 네, 말씀하신 이 번호는 약간 회사 번호라기보다는 이게 개개인인 거죠. 아니죠. 저기 SMS 팩스를 발송할 때 적용되는 번호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 SMS를 발송을 하려면 네네. 미리 발신 번호를 등록을 해놔야 돼요. 법적으로 네네. 스팸 문자가 너무 많아서 이, 이 번호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 번호의 소유권 확인도 하고, 네네.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알겠습니다. 이 번호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낼 수가 아, 있어요. 반대네요. 제가 말한 거랑.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문자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똑같습니다. 문자, 팩스 사용 번호를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우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 보면 용량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네. 왜냐면 저희가 뭐 기타 증빙, 네. 증빙도 있고요. 뭐 첨부 파일 하는 것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용량을 쭉 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5기가 제공을 해드려요. 근데 뭐 여기가 동영상 올려놓고 뭐 고화질 이미지 올려놓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엑셀 파일 이런 거기 때문에 용량이 네. 그렇게 많지 않아도 5기가면 많이 충분히 사용하실 텐데 네네. 충분히 사용하시다가 이제 그래도 부족하시다고 하시면 하단에서 용량을 선택하시고 용량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용량을 이제 추가로 사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이게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 수 이런 거거든요. 네네.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냥 회사에서 공유하는 파일함처럼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해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네네. 스토리지 들어오시면 공통 파일함이 있고 나의 파일함이 있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은 회사 전체가 회사의 모든 직원이 요 공통 파일함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의 파일함은 각각의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회사 서버에서 올리듯이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어서 네네. 각자의 PC에 저장되어 있으면 PC 고장났다 그러면 못 열어보지만 그죠. 여기에 올려놓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안 없어지고. 그래서 폴더 생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폴더 뭐 아, 규제 관련 서류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거래처 상품을 업로드를 하겠다. 네. 그리고 파일 추가 해시태그 있으시면 해시태그 입력하시고요.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네. 네 이렇게 파일들을 회사에서 관리하는 파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관리하는 파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의 파일하면 다른 사람이 보시면 어떨 건가요? 그렇죠. 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기능이 있어서 여기에 용량을 추가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납부 현황 메뉴입니다. 납부 현황 메뉴는 말 그대로입니다. 며칠 날 얼마 납부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청구서 보시면 지금 이제 뭐 가입비로 납부한 거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납부 현황.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쌓이겠죠. 네.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고요. 네, 시스템 관리 위탁 동의 메뉴인데요. 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그쵸. 그렇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한테 이제 요청해 주실 때가 있으세요.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것 네네. 같아요. 왜 그래요? 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네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면은, 통화하거나, 네. 원격으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네. 너무너무 바쁘시고, 그렇게 시간을 하시면 많이 들죠. 그냥 들어와서 봐주세요. 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럴 때 저희가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 네. 여기서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아, 네, 그럼 같은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 납부 신청 관리 메뉴입니다. 자동 납부 신청 관리는 신용카드나 은행 자동 출금이나를 설정을 해놔서 네. 이 시스템 요금 납부일 날 네. 그냥 자동으로 결제되게 하는 거죠. 음. 핸드폰 요금처럼.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따로 관리 안 해도 되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고요. 은행 계좌 납부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동 납부 신청 관리이고요. 자동 가져오기 동의가 있습니다. 자동 네. 가져오기 동의는 보여드렸던 그 통합 가져오기에서 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맨날 하기 내가 너무 불편한 것 같아. 네네. 자동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자동 가져오기 네네. 동의해 주시면 이제 새벽에 저희가 자동 가져오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새벽 5시 정도에 자동 가져오기가 되고요. 네네. 그러면 로그인 하시면, 뭐 9시에 만약에 로그인 하셨다 그러면 최신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 관리 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충분히 설명이 됐을까요? 좀 바로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로바로 이해해 주셨어요? 네네. 저희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고요. 네, 시스템 관리에 관한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